네,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의 모든 것 인도시의 크리에이트 톡톡. 미스터 펑크스렉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은 비즈니스 모델, 시장 전망,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채널을 추구합니다. 네, 이번 주에 펑클생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저희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106명입니다. 106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을 갖고 왔죠. 네네네. 바로 소파이. 소파. 네, 뭐 이 회사에서는 뭐 이제 아마존, 페이스북, 뭐 저희는 이제 에어비앤비, 뭐 넷플릭스 투자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소파이를 한번 주목해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이번 주를 다뤄봤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네. 이 소파이는 소셜 파이낸스를 이제 추격해서 말한 게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NYSE에는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 영상으로 알려드렸던 그 스펙을 통해서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그 티커는 IPO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시기 전에 아마 이쪽에 저희가 링크를 걸긴 할 건데요. 그 스펙 저희가 영상 찍었던 거 한번 보고 오시면 저는 아까 방금 이렇게 했었는데. 아,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어쨌든 위에 보시면 어딘가. 여기 안 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소파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마디로 온라인 개인 금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회사가 설립되긴 배경을 살짝 말씀드리면 이 저 창업자들 뭐 마이크부터 이제 이양까지 저분들이 스탠포드 MBA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MBA 그 학자금이 비싸니까 요거를 조금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이 소파이의 처음 시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자금 대출 뭐 이제를 주로 사업 모델로 하다가 이제 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렇게 확장을 외연을 해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몇 군데 생겼어요. 그래서 2014년에 디스커버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피터 티엘이 참여를 한 곳이고, 그 이후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님 그리고 카타르 인베스트먼트 어토리티, 그러니까 카타르 투자청에서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지난달에 이제 소식이 나오기를 올해 1분기 내에 스펙, 아까 말씀드렸던 IPOE를 통해서 NYSE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처음에 이제 그 특정 학교의 이제 동문들이 그 자기네들의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그 이제 출자를 한 어떤 펀드가 있을 거고 그 펀드를 통해서 이제 그 대출을 해주는 그런 모델을 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 대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 뭐 주식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대출 뭐 이런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변화를 줬고요. 그 혁신적인 모델이 이제 뭐 이제 대출을 해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공과금을 잘 이렇게 납부를 했는지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 개인의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페셔널 경력 그다음에 뭐 학력까지 이제 리뷰를 하는 걸로 조금 이제 변화를 했고 그 이후 요게 플러스로 해서 이들이 중요한 거는 그 대출을 해줄 때 수수료가 없대요. 근데 그러면 수수료가 없는데 그럼 뭐 이자만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 대출을 하고 나서 이 대출을 한 그 대출 채권 있죠? 요거를 이제 유동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다른 큰 대형 금융기관에 이제 파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저희 크리에이트님이 네.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이게 유동화라는 게 이제 ABS를 발행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ABS 이제 그 줄임말이 Asset Backed Security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에셋이라는 건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이 자산을 기반으로 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뭐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제 저희 나중에 원금 상환을 저희 은행으로서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소파 입장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100원을 대출을 해줬다. 근데 나는 이 돈이 지금 너무 필요해. 그래서 누군가한테 넘겨요. 바로 오른쪽에 여기서 뭐 스페셜 뭐 퍼포스 비이클이라고 하는데 하나 투자 회사를 만들고 유동화 회사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 대출을 넘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원을 넘기는 거죠. 그리고 소파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투자자가 나 이거 너무 투자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한 102원에 예를 들면 투자하고 싶다. 네. 그럼 102원을 받아서 자기네는 100원의 원금을 회수를 하는 거예요. 소파 입장에서는 이 대출을 해주고 유동화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원금 회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용을 넘겨서 팔겠죠. 그래서 그 돈으로 또 신규 대출을 해주는. 예전에 이제 2007년 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터졌을 때 MBS 발행이 이런 구조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유동화를 하면 할수록 네. 소파이는 돈이 생기고 또 대출해주고 또 유동화해주고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파이가 수수료를 안 받는 대신에 이렇게 대출을 유동화시켜가지고 판매할 때 조금 프리미엄을 받아가지고 수익금을 이렇게 얻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판매 시 수익금 획득 모델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더 큰 틀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이제 밑에 이제 이 고리 형태의 그 그림 이미지가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면은 금융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리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제 불리는 모델입니다. 뭐냐면은 뭐 어떤 개인이 뭐 대출을 받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요런 여러 가지 금융 형태가 있을 텐데 이거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 구현될 수 있게 이제 하겠다는 게 이들의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출 상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금융 서비스 상품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보면은 소파이머니라는 프로덕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모바일 한마디로 예금 계좌가 이제 그 소파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은행업 그 인가를 못 받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도 인가를 받으려고 노력 중이고, 이 예금을 그러면 뭐 계좌가, 그러니까 은행업 계좌가 그 인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계좌를 굴리냐면은 이제 어떤 여타 다른 은행들과 제휴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고 있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삼성페이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이런 예금을 이제 삼성페이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게 요즘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말고 미국에서 지금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파 인베스트는 쉽게 말해서 증권사 어플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식, ETF, 암호화폐를 그 중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단편 주식이라 적혀 있는데 요거는 주식을 한 주뿐만 아니라 0.7주, 0.6주 이렇게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파이 릴레이는 그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금융 계좌를 이 소파이 릴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개인의 신용도 그 점수도 매 주마다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소파이 크레딧 카드도 있고 소파이 프로텍트도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큰 비중 아니니까 잠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는 워낙 이 소파이가 건드리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뭐 대출, 예금, 그다음에 투자 중개, 컨텐츠 뭐 제가 그 전에 이제 언급은 못 드렸지만은 이 금융 교육에 대해서도 엄청 중시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 컨텐츠도 많이 제공을 하는데, 역시나 그러면은 금융 서비스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이 소파이의 경쟁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스피드 있게 마켓 애널리시스 한번 찢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소파이 앱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앱을 얼마나 사람들이 찾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구글 플레이 랭킹, 앱스토어 랭킹을 가서 제가 한번 찢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글 플레이에서는 89위, 앱스토어는 123위라서 아직은 하위권에 있고요. 그 상단에 보시면 스퀘어 캐시앱 같은 저희가 흔히 아는, 또 앱스토어 2위에 보면은 로빈후드 같은 이런 굵직한 애들이 있고, 아직 소파이는 조금 밑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니오뱅크, 이 니오뱅크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파이는 니오뱅크다. 그럼 니오뱅크가 뭐냐? 디지털 온리 뱅크로서 은행 트렌드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이제 디지털 온리로 넘어가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섹터고요. 네. 인구 구조 변화랑 비대면 사회의 가속화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섹터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니오뱅크를 제가 찾아보니까 밸류에이션 2019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탑 20를 뽑아봤고요. 네. 이 중에 20개 중에 8개는 미국 기업이고 소파이는 현재 5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입지가 괜찮은 기업으로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미국 니오뱅크는 결국에 앞서 말한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2028년도까지 이렇게 쭉 성장하는 예쁜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또 저는 크리티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찢어봤을 때 랜딩, 테크 플랫폼, 파이낸셜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들의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파이낸셜 서비스를 2025년까지 저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시켜야 그들 밸류에이션이 맞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파이낸셜 서비스를 급속하게 키워야 되는데, 2019, 2020, 2021년으로 봤을 때 사실 적자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파이낸셜 서비스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이 섹터가 뭔지 뜯어봤을 때 뭐 인베스트, 릴레이, 뭐 이러한 좀 굵직한 경쟁업체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ABS 발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무기지 연체율도 저는 참고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장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2020년 10월 기준 90일 이상 연체, 이걸 이제 Serious Delinquency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 비율이 2019년 대비 약 3배 상승해서 사실 뭐 미국 정부에서 돈으로 이제 막고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시장이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고, 이것은 뭐 모든 투자자들이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 다만 이러한 걸로 ABS 발행에도 약간 간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미국 장단기 금리 추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이제 금리가 확 내려가가지고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0%에 수렴해서 지금도 좀 떨어지고 있지만, 중단기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만약에 변동금리로 발행된 대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장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위험도도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그냥 대출업을 많이 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좀 보고 지나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빠르게 한번 또 훑어봤습니다. 네. 네, 파이낸셜 어나리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주가 움직임이 당연히 이제 스펙 같은 경우는 합병 소식이나 루머가 튀어나오면 한 두세 배 뛰게 되는데, 네. 요것도 이제 2배를 뛰면서 우리 펑코장님이 부자가 되시는 얼마 못 넣습니다. 좀 2배를 뛰었고요. 이제 밸런스시트 현황은 그렇습니다. 이제 한 지금 8조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다 결국에는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자금, 현금, 이제 자산과 부채가 거의 동시 잡히는 상황이라, 은행들 보면 왜 자산은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본인들 돈이 아니고 그렇죠. 고객들한테 줘야 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고요. 현재는 이제 요 지금 화면에서 IPO 대금은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9월 말일 기준이라고는 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IPO 자금이 들어온 것 같진 않고, 네. 그다음에 손익 현황도 여기는 보면 되게 특이한 게 뭐 파이낸셜 서비스, 뭐 테크놀로지컬 플랫폼, 랜딩 이렇게 구별해서 대출, 그러니까 손익 그 현황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당기 손익이 조금 마이너스인 상황. 근데 그러나 이번 분기, 그러니까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최초 플러스, 어드저스티드 에비타가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지금 현재는 ABS를 발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동화를 발행해서 이제 계속 그걸 돌리면서 돈을 버는 회사라 2020년 9월 30일 기준에 한 58조 원 대출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한 8조를 갖고 있으면 한 4조가 대출 정도를 대출해주는 금액 같은데, 그걸 10번 돌린 거죠. 대출해주고 유동화해서 돈 받고 또 대출해주고 유동화해서. 그래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회사의 그 기존 65% 저기 주택담보대출이 네. 기존 사용자로부터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아까 얘기했던 그 루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생이었을 때 학자금 대출 받고 신용자금 대출 받고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고 여기서 또 투자도 하고, 이런 게 하나의 이 회사의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이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인데, 어쨌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론 에버리지 파이코 스코어라고 하는데, 이 파이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용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782점, 766점, 766점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뭐 740에서 799 사이는 좋은 점수, 그러니까 very good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이제 파이코 스코어가 예전에 그 2017년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파이코 스코어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한테 대출해줘서 문제가 됐는데 나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투자 등 진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매출 또한 또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즈니스 서머리는 뭐 멤버 수가 이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저는 이게 갈릴레오 효과로도 좀 보이는데, 어찌됐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매출 또한 성장하고 있다. 저는 좀 빠르게 이제 봤는데 락커 피리어드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펙 같은 경우는 영상을 한번 더 봐주시면 좋은데, 락커 피리어드가 끝나면 매도 물량 쭉 나오게 돼 있는데, IPO의 어떤 그 스펙에서의 그 대금이 한 뭐 8천억 정도 되고, 파이프 물량 1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약 한 2조 원 정도가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벨로다인 저희가 영상 했을 때 그래프 스펙이 상장하는 날 락커 피리어드가 해제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25불 했던 주가가 거의 뭐 쭉 빠지면서 12불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스펙 같은 경우 그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상장이 확정되면 티커가 바뀌면서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트레이딩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매도를 하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게 상장하기 전에 다 매도를 하고
조금 그 움직임을 좀 보고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잘못 들어가 있네. 네, 원래 족구할 땡큐인데 네. 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소파이가 과연 이제 넥스트 아마존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번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회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워낙 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요거랑 지금 비교되는 회사가 스퀘어인데 저희 영상 중에 스퀘어도 한번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저희 같습니다. 참 열심히 했네요. 아, 네, 네. 그동안 쌓아놓은 게 좀 열심히 있군요. 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나중에 넥스트 스퀘어 이런 얘기가 많은데 스퀘어가 되려면 거의 10배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스퀘어만의 비즈니스 그 회사 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여러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하여튼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저희 족구알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